안녕하십니까, 러셀입니다. 금일은 Vue.js 강의에서 컴포넌트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컴포넌트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이미 컴포넌트 기초를 읽었다고 가정하고 쓴 내용입니다. 컴포넌트가 처음이라면 기초 문서를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컴포넌트 이름 해가지고 컴포넌트를 등록할 때는 항상 이름을 지워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봤던 전역 등록은 아래처럼 하죠. 뷰의 컴포넌트 해서 view.component에서 my component name, 이게 케밥 표시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컴포넌트 이름은 view.component의 첫 번째 인자입니다. 컴포넌트에 부여한 이름은 그 컴포넌트를 어디에 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DOM에서 바로 사용할 때는 W3C 규칙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 태그의 이름처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 수문자를 쓰고 단어는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금 있거나 앞으로 작성할 HTML 엘리먼트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컴포넌트 이름을 지을 때 숙지할 내용은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 표기법, 컴포넌트 이름을 지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케밥 표기법, 아까 봤던 케밥 표기법 이렇게 되고요. 케밥 표기법으로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는 사용자 정의 엘리먼트를 부를 때에도 my component name와 같이 반드시 케밥 표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스칼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은 이렇게 앞에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파스칼 표기법으로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는 사용자 정의 엘리먼트를 부를 때 두 가지 표기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 component name과 my component name 모두 괜찮습니다. 단 DOM에 바로 쓸 때는 케밥 표기법 이름만 가능합니다. DOM이라는 게 이제 HTML에서 쓸 때 말하는 거죠. 전역 등록. 지금까지 우리는 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만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뷰 컴포넌트 해서 my component 이렇게 name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컴포넌트를 전역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즉 어떤 루트 뷰 인스턴스, new view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뷰 컴포넌트, 컴포넌트 A, 컴포넌트 B, 컴포넌트 C, 그 다음에 new view elf 하면 div id f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역 등록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등록 컴포넌트는 모두 하위 컴포넌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위의 3개의 컴포넌트를 각각의 컴포넌트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등록, 전역 등록이 썩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웹팩 같은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모든 컴포넌트를 전역 등록했다면 설사 어떤 컴포넌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종 빌드에는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내려받아야 하는 자바스크립트 양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이죠. 이 경우에 컴포넌트를 일반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A, B,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용할 컴포넌트만 컴포넌트 옵션을 통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컴포넌트 객체의 각 속성에서 키가 커스텀 엘리먼트의 이름이 되고 밸류가 사용할 컴포넌트 객체를 지정합니다. 지역 등록된 컴포넌트는 하위 컴포넌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포넌트 A를 컴포넌트 B에 쓰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컴포넌트 A, 컴포넌트 B는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 A. 바벨이나 웹팩을 이용해서 ES2015를 조형하고 싶다면 싱글 파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포트에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ES2015 이상에서는 각 객체 내의 컴포넌트 옵션에서 컴포넌트 A, 컴포넌트 A라고 하지 않고 컴포넌트 A라고만 해도 됩니다. 즉 키로 아래의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에서 사용할 사용자 정의 엘리먼트 이름, 컴포넌트 옵션에 들어갈 변수명. 모드 시스템. import require를 이용한 모드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이번 내용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만약 모드 시스템을 쓴다면 특별한 소개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드 시스템에서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에 지역적으로 등록하기. 지금 읽고 있다면 당신은 모드 시스템을 쓴다는 것이 뜻이겠죠. 이게 모드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모드 시스템을 쓴다고 봐야겠죠. 이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실무에 나가면 중요한 시스템은 아니니까 그래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읽고 있다면 당신은 모드 시스템을 쓴다는 뜻이겠죠. 바벨이나 웹팩 같은 것과 함께 말입니다. 보통 바벨이나 웹팩으로 같이 써요. 프로젝트 할 때.
이 경우에는 컴포넌트 디렉터리를 만들고 각 컴포넌트들을 그 자체로 하나의 파일에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에 지역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사용할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컴포넌트 b.js나 컴포넌트 b.view 같은 파일에서 아래처럼 다른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것이죠. 컴포넌트 A를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오고 컴포넌트 C를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export default에서 컴포넌트는 A, C 이렇게 등록하는 거죠. 이제 컴포넌트 A와 컴포넌트 C 모두 컴포넌트 B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컴포넌트를 자동적으로 전용 등록하기. 많은 컴포넌트는 여기저기 쓰이고 입력값이나 버튼 하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들은 기본 컴포넌트라고 하고 여러 컴포넌트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컴포넌트에서 긴 컴포넌트 목록을 보게 되죠. import base button from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는 좀 더 짧은 마크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죠. 다행히 웹팩을 쓴다면 view CLI 3 플러스를 쓴다면 그 안에 내장하고 있어요. 내장하고 있다고 하는 require.context를 써서 자주 쓰는 기본 컴포넌트를 전역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애플리케이션의 엔트리 파일 main.js의 기본 컴포넌트를 전역으로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main.js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전역 등록은 뉴뷰로 루트 뷰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이 예시는 뭐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GitHub 주소를 바로 줘버리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컴포넌트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슬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